네, 시장의 핵심 전략 머닝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긴 흐름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올 연말 불을 태우기보단 내년에 대한 그림들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과 투자 인사이트를 주실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전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장 이창훈 한양대 겸임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시장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레벨을 올려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식시장은 금리하고의 연동, 금리의 동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이 올해 이제 하반기에 3번 연속 금리를 내렸는데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금리 환경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네, 그 금리라고 하는 게 주식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큰 두 개의 기둥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하나는 펀더멘탈이고 실적, 네. 다른 하나는 유동성이죠. 유동성. 그 유동성의 기저에는 이제 기준금리, 페드의 기준금리 정책이 네.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동안에 한 75bp 정도, 올해 3번 기준금리 인하했고, 제가 보기에는 내년 1월 달은 아마 건너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데이터가 제대로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데이터 확인을 하는 기간을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 정부의 기조는 금리를 좀 더 낮추자, 이런 게 기조인데, 그 가능성 여부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부는 기준금리를 더 낮추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내년도 상반기에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침 이제 엔진 의장이 바뀌는 시점이라 더 그렇긴 한데요. 뭐 자기 말대로 확확 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뭐 저울질을 계속하고 있고 이 사람 면접 보고 저 사람 카드 꺼내고 이런 건데 누가 되더라도 말씀하신 기조적으로 가겠지만 트럼프 말대로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연준 의장이라는 자리가. 네. 그 다음에 하나가 또 AI 버블 논쟁이 여러 차례 계속 연말까지 시장을 괴롭혔었는데요. 미국 기술주가 흔들거리다가 다시 좀 중심을 잡는 모습인데, 예, AI와 관련된 그 상황들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노이즈인가요? 네, 지금. 뭐 아직까지 끝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물론 이제 그 AI 주식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그런 쪽 상승한 게 거의 3년째 되니까요. 차익 실현의 욕구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더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성장의 속도가 계속 가속화될 수 있느냐. 만약에 AI 관련된 산업의 성장의 속도가 증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주가는 재미가 없잖아요. 이제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 불거진 부분은 이제 두 가지잖아요. 특히 이제 오라클을 중심으로 해서 오픈 AI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야기한 하이퍼스케일러,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이나 뭐 또 알파벳이나 이런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캐시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뭐 AI 투자가 굉장히 좀 과도하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데 외부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기업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오픈 AI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건 오라클이죠. 이제 그런 회사들은 시장에서 의구심을 갖는 거죠. 추가 자금 조달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AI에 투자는 계속 들어가는데 과연 그만큼 수익성이 있는가? 이런 두 가지 의문도 약간의 노이즈로 나타났던 것들은 뭐 벤더 파이낸싱이나 뭐 돌려막기 뭐 등등해서 뭔가 이게 가는 속도를 조절하고 또 밸류에이션 부담을 줄이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요. 아직 버블이 터지는 관점 시점까지는 아직 안 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세 연장선은 남아있는 과정인데 거의 8분 응선은 넘어갔다 이렇게 봅니다. 네. 과한 거는 맞는데 버블인 거 맞는데 내릴 수는 없다. 이거를 그죠? 과거의 경험상 미리 차에서 내렸다가는 거죠. 후발 나중에 상승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조심스럽게 그 과정을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어쨌든 AI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업 측면에서의 우려들을 또 이제 정부나 이런 소위 뭐 서버린 AI 뭐 그런 거 보면 사실 중동이나 이런 쪽은 뭐 돈이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그 진원 소프트웨어에서 소위 뭐 피지컬 AI로의 확산 뭐 이런 가능성을 조금 더 그러면 두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메가 트렌드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도, 1999년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인터넷 버블이 한 번 있었잖아요. 네. 엄청나게. 그때는 뭐 말하자면 나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 이하에서 5000포인트 갔었고 코스닥이 1000포인트 이하에서 3000포인트까지 갔으니까 지금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그 엄청난 주가 상승이 있었거든요. 그 후에 이제 버블의 폭락이 2000년도에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 산업 자체가 죽어버린 건 아니잖아요. 그 덕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을 그렇죠. 활용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네. 누구나 다 일상에 예. 인터넷이 다가와 있고 그때 많은 기업들이 없어졌지만 네. 살아남은 기업들은 그때 주가를 훨씬 넘었었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고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살아남은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 AI도 비슷한 경로로 갈 거다 해서 뭐 AI가 없어지거나 그러진 네. 않고 계속 진행되는데 주가가 과도하게 오르면 버블을 형성하고 나면 그 버블을 한번 깨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답이십니다. 살아남을 자들을 고르는 게 과제입니다. 그죠? AI 산업에 대한 의구심보다는 네, 거기 승자가 될 기업들을 찾는 게 관심이고요. 주도주 얘기 전에 환율 얘기를 조금 여쭙겠습니다. 환율이 네. 그러게요. APEC에서 우리가 미국하고의 어떤 무역 협상이 마무리되면 그 상당히 약세 국면으로 했던 환율이 좀 정상화되면서 빠르게 떨어지지 않을까, 강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웬걸요? 1,400, 뭐 70원, 80원대가 뭐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약간 고착화되는 느낌입니다. 환율은 어떻게 보세요? 네. 환율은 이제 과거의 환율은 경상수지가 되게 중요했죠. 그렇죠. 예. 펀더멘탈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경상수지를 이야기했죠. 근데 경상수지 측면에서 보면 지금 원화가 약세로 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네, 예. 엄청나게 지금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내년엔 더 벌어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 자본의 흐름, 자본의 캐피탈 플로우가 계속 아웃플로우가 발생하는 거죠. 거기에 중심에는 제가 보기엔 국민연금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투자 원칙에 대한 재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이렇게 하면 다른 연기금, 공제회, 기관 투자가 다 똑같이 따라가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최근에 서학개미가 뭐 미국 주식 사는 부분도 있지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 가장 그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주식을 살 때 뭐 그냥 달러로 사는 거는 그건 좋아요. 그런데 해외 채권 투자할 때도 달러로 사거든요. 그건 제가 보기엔 채권 투자의 근본적인 목적에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채권 투자는 영어로 얘기하면 픽스트 인컴 애셋인데 고정금리를 바라는 건데 그냥 달러로 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해외 채권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달러에 투자하는 거예요. FX 투자거든요. 그래서 달러로 사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 해외 채권 예. 투자를 하되 예. 그 달러 부분을 환해지를 해야죠. 환해지를 해서 가져올 때 고정금리로 원화로 가져와야죠. 예.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는 뭐 환 오픈을 하는 게 맞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픽스트 인컴 애셋을 그렇죠. 살 예. 때는 환해지를 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또 장기적으로 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뭐 몇십 년 뒤의 얘기지만 우리가 팔아서 자산을 가져와야 할 때 그렇죠. 그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축소돼 있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강세로 간다. 그럼 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제가 보기엔 단순히 수익률만 추구하는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국가 거시경제를 전체로 바라보는 유니버셜 인베스터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엔 제일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원화 계속 약세로 갈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의 인식을 다 하고 있거든요. 정부도 하고 있고 방송에서도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네. 있잖아요. 뭐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을 만들 거기 때문에 너무 원화 약세로 볼 필요는 없다. 근본적으로 펀더멘탈이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본수지 측면에서의 조금 정책적인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면 오히려 원화가 강세로 갈 여지가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네. 할 얘기는 많으나 연금에 계셨기 때문에 연금의 어떤 단기적인 수익률은 사실 잘 내고 있는 건데 이 단기적으로 만족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국민연금의 구조는 아니잖아요. 큰 그림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우리의 관심은 어쨌든 그런 것보다도 내년에 보면 주도주가 뭐지? 올해 상반기엔 조방원이었고 하반기엔 네. 반도체가 굉장히 강했는데 네. 내년에는
뭐 적어도 뭐 네. 상반기 정도로만 보게 되면 어떤 네. 것들이 주도주가 될까요? 네. 저는 뭐 반도체가 뭐 완전한 탑픽이라고 네,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이번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미국의 마이크론의 주가에서도 보이지만 네.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가 됐든 뭐 저 TPU나 GPU냐 뭐 이런 논쟁들도 있었잖아요. 엔비디아가 됐든 브로드컴이 네, 네. 됐든 에이직이 됐든 뭐가 됐든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는 반드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 반도체는 완전히 커머더티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네. 반도체가 완전히 금값이 됐거든요. 근데 공급은 제한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아마 엄청난 이익을 볼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는 저는 여전히 싸다고 보고요. 반도체가 여전히 주도할 거라고 보고 그 밸류 체인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올해는 별로 재미가 없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공급을 늘리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확장하고 공급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걸 충분히 향유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설비 투자를 좀 확장할 겁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반도체 소부장들도 굉장히 좋아질 여지가 많다. 특히 이제 모멘텀이 생기면 더 강해질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좋게 보는 섹터 중에 하나는 대형 증권사요. 네. 여러분 이제 제가 보면 이제 우리나라 대형 증권사들도 드디어 뭐 이 골드만삭스나 맞아. 뭐 JP모건 네. 같은 IB 같은 경우. 네, IB로 가는 맞아요. 겁니다. 이제 브로커리지가 아니고 네. 그동안 증권사의 수익 모델이라고 하는 게 브로커리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신용대출, 그 다음에 또 부동산 금융 뭐 네. 이런 거였는데 이제 IMA도 허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자기 크레딧으로 자본 조달을 해서 뭔가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넓혀지기 때문에 중소형 증권사와 대형 증권사는 완전히 달라질 거다. 그래서 빅5 대형 증권사가 주도주로 저는 나설 가능성이 많으니까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섹터에서는 여전히 저는 뭐 조선, 방산 다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센티먼트는 뭐 전쟁이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지만 이 방위 산업의 성장은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재미가 없었지만 예를 들면 뭐 저 엔터 주식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과의 관계가 좀 개선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저 누구죠? 저 방탄소년단 컴백하면서 모멘텀이 좋아지면 뭐 그런 부분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식시장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핵심적인 섹터를 다 얘기해 주셨네요. 네. 반도체는 완탑이고, 그죠? 네, 완탑 완탑이죠. 다음에 이제 갈 수 있는 쪽이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 올해 좀 아쉬움이 많았어요.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그죠? 네. 100개 종목만 뭐 네, 그 대회에 실제- 동참했고 네. 나머지는 다 소외됐었거든요. 실적이 안 따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 부분에도 이제 좀 낙수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증권사. 근데 구조적 증권사도 이제 증권업계를 보는 거는 내년에 증시 좋아지면 이게 아니라 라직으로 그죠? 대형 그렇죠. 증권사들의 대형 증권사. 산업이 바뀐다. 조선방산, 또 엔터까지도 네. 내년 시장에 대한 그림들 아마 새해 들어서 내년 그 주도주 얘기는 또 좀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시간을 좀 밀어놓고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이창훈 한양대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24포인트 4,130입니다. 코스닥이 연말에 이제 코스닥 내년 뭐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기대감들이 있는데 코스닥이 좀 못 쫓아가는 게 조금 이제 아쉬움이 있는 오늘 하루이죠. 네. 시장 공감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